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겠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를 그만뒀고 남은 1년 정도 임기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말하자면 이재명의 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오늘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면서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개혁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청래는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당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파리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이 정청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호흡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당정 협력의 적임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청래는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면서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 협의를 열어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이재명과 찐 프렌드라는 얘기죠. 베스트 프렌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를 하면 그야말로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 협의를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는 저는 최전방 공격수로 당대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당대포에서 당대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점 하나를 찍어달라. 당대표를 당대표로 해달라.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최후방 수비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최후방 수비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재명이 또 캐나다로 출국 했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G7 회의에 간다는 것인데요. 이게 참 탄핵만 없었더라면 이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참 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참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지금도 어안이 공방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 대북선거는 뭐고 대장동은 뭐고 그 다음에 또 성남FC는 뭐고 백현동은 뭐고 공직선거법은 뭐고 백현동만 해도 그야말로 옹벽 아파트를 세워놓고 김인섭이라는 자, 정바울이라는 자가 그 천억 또는 수백억의 돈을 먹고 대장동에서 말이죠. 그 민간업자들이 몇천억 원의 돈을 먹고 아니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 주위인 사람이 사실상 김인섭도 깜빵하고 김용도 깜빵하고 정진상도 깜빵하고 김만배도 가고 아니 모든 사람이 그 주위의 사람이 이화영도 깜빵하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깜빵을 안 가고 대통령이 됩니까? 저는 정말 말이죠. 정말 요새 화병이 났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생방송을 요새 좀 못하는 이유가 목이 이제 잘 돌아오지 않고 지금 조금 낮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생방송을 하면서 목청을 높이면 바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생방송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생방송을 하기에는 그 분노가 생방송을 하다가 막 침으로 올라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이 절제를 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다가 어떤 그 개딸이라든지 또 뭐 제명인의 말 이런 것들 그야말로 좌빨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혈압이 그냥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재명의 아들이 삼천각에서 결혼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가고 무슨 뭐 계좌번호가 공개되고 심지어 뭐 소년공 때 친구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뭐 미화를 시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전용기를 타고 지금 또 캐나다를 간다고 그러고 캐나다 가서 무슨 뭐 G7 회의에 참석을 한다. 좀 이따 나토 회의가 열리거든요. 또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은 대통령 되고 또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렇게 분탕질을 치다가 이제는 또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럼 정청래는 당대표 되고 그 다음에 김민석이는 국무총리 되고 이게 뭡니까? 김민석과 정청래가 이 당에서 말이죠. 이재명 옆에서 양옆에서 쌍포 역할을 했는데 한 놈은 지금 국무총리 된다고 저렇게 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버리면 뭐 어떻게 먹을 거야. 아무리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10석을 저들이 갖고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면 어떡할 거야. 또 정청래 지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이 정청래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박찬대도 당대표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찬대하고 그럼 정청래하고 붙는 겁니까? 정청래가 지금 말하잖아요. 자기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입법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죠. 입법개혁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법개혁,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자기가 해내겠다.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지금 뿜뿜하는지 몰라. 자기가 당대표 되면 자기는 이재명하고 베스트 프렌드 절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임위하고 장차관들하고 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원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자기가 당대표만 되면 170석의 당대표가 되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부하고도 뭐 이 대통령을 빼놓고 나서는 이 정청래 말입니다. 이재명 빼놓고 나서는 다른 애들하고는 얼마든지 자기 하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한테 힘을 실어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이 방탄했던 애들은 전부 다 출세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아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란 척이었던 그런 아들은 또 저렇게 호화스러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공개됐다고 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정상적인 나라 맞습니까? 저는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상하게 좀 역사가 흘러간 때가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약간씩의 비리는 있었고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눈살 찌푸리는 일도 있었고 그야말로 저놈이 어떻게 저런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뭐 김대중 대통령 되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도 사실은 저런 인간들이 무슨 대통령 감인가라는 생각도 했고 문재인의 대통령 어떤 그 수행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고 문재인이야말로 대통령 감이 아니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노무현은 또 그런 대로 좋은 점이 있었고 나름대로 김대중은 그래도 오랜 동안의 어떤 정치 경력으로 인해서 정치는 부드럽게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나름대로 문재인은 뭐 최악입니다만은 그런데 문재인보다 더 최악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는 원래 말이죠.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의 뜻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치를 보면서 정말로 아주 분노했고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이 지지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또 대통령 돼서도 안 되고 민주당 같은 당이 그야말로 지금 집권당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문재인 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문재인 타도를 내걸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응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이라는 최악의 인간이 정말 대통령이라고 딱 됐으니 그리고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이 여우의 조화인지 저는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요.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가 110석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조국 당까지 190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국회를 갖다가 우리가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한동훈이가 정말로 미운 이유가
아니 도대체가 국회 이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그따위 짓을 했나. 우리가 지선에서는 그래도 도지사는 조금 얻었잖아요. 시장도 얻었잖아요. 하지만 도지사 시장 얻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뭐 권력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지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아니 저는 그걸 미리 알았고 이 총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하고 국회 권력하고 이 쌍벽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만 생각했지 국회 권력이 저렇게 독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국회 권력을 잘 우리가 총선을 졌으면 지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졌으면 그 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 민주당이 저런 어떤 입법 독재라든지 특활 독재라든지 뭐 타락 독재라든지 저런 것을 막을까를 정말로 생각하고서 신중하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힘이 그냥 또 용산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지금 뭔가 뭐 마치 여우에 홀린 것처럼 제대로도 이렇게 한번 제대로 준비도 해보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얼떨결에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로 잠이 안 온다.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가 된다고 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라는 말을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은 또 전용기를 타고 지금 뭐 캐나다로 지금 야 또 뭐 지금 김혜경과 같이 이렇게 또 얼마나 지금 뭐 비행기 안에서 희낙락하면서 삼패를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로 여러분들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정말로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탄핵해야 된다는 지금 청원이 10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만 계속하면 분명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계속 그 다음에 이재명 탄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끝까지 말이죠. 지치지 말고 꺾이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 아시겠죠?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같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갑시다. 강신업 TV입니다.